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자산관리, 돈 버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암 발병 확률이 정말로 남자는 5분의 2, 40% 가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자는 3분의 1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 말이 사실인지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요. 성연령병 사망률 추이를 보고 계십니다. 지속적으로 사망률은 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2022년도에 사망자는요. 무려 37만 2,939명이나 됩니다. 전년 대비해서 5만 5,259명이 증가했으니까 증가율도 엄청납니다. 17.4%가 되거든요. 출생자는 20만 명 내외밖에 안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사망하다 보니까요. 우리나라 인구수가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일 평균으로 무려 1,022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무려 일일 평균 152명이 증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망 관련 직업이 최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성연령별 사망자 수 구성비를 보게 된다면요, 보시는 바와 같이 80세 이상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늙어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사망자의 대부분은 80대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노인 관련된 장수하고 돌아가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노인 관련된 장례 관련된 그런 사업이 발달한다. 이런 내용 때문에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일본 영화인데요. 오쿠리비토라고 합니다. 굿바이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그 명칭을 바꿨는데요. 오쿠리비토라고 하는 것은 보내주는 사람, 배웅해주는 사람입니다. 천국으로 돌아가신 분을 장례를 치러주는 납관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인공은요, 관현악단에서 첼로를 연주하는 첼리스트였습니다. 그러나 관현악단이 망하면서 실업자가 되면서요, 낙관사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죽다 보니까 이러한 직업들이 굉장히 호황 아닌 호황을 이루고 있는데요. 일본의 혹시 최고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놀랍게도 스님이 되겠습니다. 일본의 스님은요, 결혼할 수도 있고 상속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한테. 그러니까 스님이 굉장하죠. 2024년도 상반기 사망자 수가 일본이요, 무려 81만 1,819명이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평균 4,460명이 사망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장례식을 보통은 장례식장 아니면 병원에서 치르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대부분 다 절에서 치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2년도 통계를 보니까 일본 사찰수가 76,98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일평균, 그러니까 연평균 10.5건의 장례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물론 많이 거행하는 데는 거의 한 달에 10건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건당 장례식 비용이요, 1,500만 원에서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찰은 당연히 시주도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스님이라고 하는 직업이 가장 각광받는 직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각광받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최고의 직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요. 평생 살아가다 보면 사망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사망자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사망 원인은 바로 암 사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암에 대한 공포가 사실은 엄청나게 대단합니다. 하지만 정말 암이 많이 발생하면 무서운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요, 피상적으로만 생각합니다. 보험 판매인들의 말만 듣고서 무서워하는데, 그래서 암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 과연 암보험 젊어서부터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나이가 들어서 가입하게 된다면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어서도 가입하면 안 되고요, 나이가 들어서도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대 수명이요, 83.6세, 지금은 좀 더 올라갔습니다만은 그때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8.1%고요. 남자는요, 5명 중 2명, 39.1%가 암에 발병할 확률이 있고요. 여성은 3명 중 1명, 36%가 암에 발병될 확률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미국은요, 남자 5명 중 2명, 40.2%고요. 여자는 8명 중 3명, 38.5%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장수하는 나라들, 선진국들 보면요, 대부분 비슷한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남성 중에 3분의 1은 어떻습니까? 5분의 2는 암에 걸리고 여성은 3분의 1이 암에 걸린다. 이 말은요,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요. 우리나라의 암 환자는 엄청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2021년도에 암 발병 환자 수가 무려 27만 7,523명이나 됐습니다. 하루 평균요. 761명이 암 환자가 발생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무섭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요. 전체적으로 그렇다면은 암 환자가 지금 투병하고 있거나 치료 중인 암 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요. 2023년도 기준으로 해서 195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암 환자 수가 195만 925명인데 전체 인구 수의 3.78%를 차지합니다. 퍼센트로 따지니까 또 많아 보이진 않는데요. 어쨌든 간에 엄청난 숫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암 환자 발생 그 연령대별로 본다면요. 대부분 다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대, 60대, 70대, 80대, 특히 70대, 80대가 굉장히 많죠. 그러므로 암 발병 확률이 높은 사람들은요. 대부분 5, 6, 70대, 80대가 되고요. 젊은 사람들은 거의 발병 확률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2022년도 암 발병으로 사망하신 분들이요. 무려 83,378명이나 됩니다. 일일 평균으로 229명이 사망하니까 무섭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요. 연령대별로 1순위 사망 원인이 암인 것으로 나와 있죠. 보시는 바와 같이 40대도 그렇고요. 50대, 60대, 70대, 80대.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잘 보시면 40대, 50대가 물론 암 사망률이 높습니다만은요. 비중이 높죠. 하지만 80대 대비해서는요. 그 조족지열에 불과합니다. 80대는요. 엄청나게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표를 보게 되면 암 사망자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나이가 들어서 암 사망으로 돌아가신 분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예전에는 60을 살지 못했습니다. 암이 발생하기도 전에 돌아가신 분이 많이 있죠. 하지만 지금은 80세, 90세, 100세를 살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령으로 돌아가실 때는 암에 걸려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젊어서 암 사망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많다는 뜻이 아니고요.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연세가 들어서 암에 걸려서 노안으로 사망하는 경우, 물론 암에 걸려서 암으로 죽는 사람도 있지만요. 대부분은 다 굶어 죽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무서워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사람은 태어나서 죽게 되잖아요. 그러나 대부분 재해를 입지 않는 한은요. 대부분 나이 들어 죽거든요. 그런데 젊어서 죽는다고 생각하면 곤란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암 사망도 늙어서 나이 들어서 걸려서 죽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평균 수명 증가로 인해서 고연령층에서 암 사망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특히 암 발병 확률이요. 놀랍게도 젊은 사람들은 대단히 미미한데 남자는 60세 기준으로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성은 75세 기준으로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60세 전, 75세 전에는 암 발병 확률이 대단히 미미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10대, 20대부터요, 암보험을 들 것이 아니라 10대, 20대부터 열심히 투자해서 돈을 많이 모아서 60대, 70대, 그것도 1%밖에 발병하지 않는데, 그때 암 대처를 한다면, 암 진단 자금이 각종 치료 자금을 준비한다면요, 훨씬 더 많은 금액으로 암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대, 20대 때 겨우 2천, 3천, 5천만 원짜리 암 진단 받으려고 엄청난 보험료를 낼 필요가 있습니까? 전혀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젊어서는 암에 걸릴 확률이 극히 미미하잖아요. 혹시라도 걸렸다 하더라도 3천만 원 이 정도는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여러 가지로 급전으로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암보험을 가입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젊은이들은요. 그런 보험 가입하지 말고요. 지속적으로 투자를 통해서 정말로 20대가 30살, 40살이 됐을 때는 엄청난 금액을 모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암으로부터의 그런 어떤 공포를 벗어날 수 있고, 암에 걸린다 하더라도 미미하지만 충분히 암치료 자금을 현금으로 확보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죠. 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보험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은요. 그 결혼을 하게 된다면은 그 사망보험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장애라고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겠죠, 보장이. 그래서 장애라고 하는 것은 국민연금을 통해서 무료로 고액의 장애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무료입니다. 그다음에 암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신혼부부 30세 기준으로 해서 정기보험 65세까지 20년 납을 한다면 10억 원씩 20억 원을 보장받더라도 33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만 가입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나머지는 투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그 질병, 기타 진단 뭐 이런 보장보험 같은 경우는 모조리 해제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투자 자산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어서 암 발병 확률은 굉장히 미미하니까 여기에 목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로또 복권이나 카지노에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갔다가는 완전히 그냥 쪽박 차게 됩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요. 그리고요. 젊어서는 암에 걸릴 확률도 미미하지만 놀라운 것은 암에 걸렸다 하더라도 5년 생존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갑상선 암은요. 상대적 5년 생존율이요. 일반인 포함해서 더 오래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의학기술의 발달로 어떻습니까? 상대적 생존율이 증가하고요. 우리나라처럼 매년 건강진단 받는 사람들 나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기에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도 있다 보니까 암에 대한 공포는 이제 접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이제는 장수하다 보니까 늙으면 전부 다 대부분 다 암에 걸려 죽는다고 생각하면 아주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젊어서 암보험 가입은 불필요하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보험 전문가고요. 연금 전문가입니다. 발병 확률이 미미하고 설사 발병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보유 재산으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걸린다면요. 왜냐하면 암 진단 자금이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젊어서는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보험 및 그 기타 금융 상품들 있잖아요. 종신보험, 연금보험, 각종 보장보험, 저축보험, 예금, 적금, 펀드 등을 모조리 해지해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나중에요. 효율적인 투자를 통해서 확실한 현금을 만들어서 혹시라도 나이가 들어서 40대, 50대, 60대 혹시라도 1%의 암에 걸린다면 그 치료 자금을 확실한 현금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20대에 3천만 원 암 진단 자금 받는 그 암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60세에 1%로 암에 걸렸습니다. 30년 후에 3천만 원 받아봤자 그 300만 원도 안 되거든요. 그러나 투자를 잘하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60세 때 1% 암에 걸린다 하더라도 그때는요 3억 내지 5억, 6억, 10억 이 정도의 확실한 현금이 있으니까 확실하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암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돈이 많다면요. 암 진단 관련돼서요. 어떻습니까? 건강검진을 지속적으로 조기에 많이 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암보장을 가입한다는 것은 젊은 사람은 의무의미합니다. 확실한 현금이 필요하겠죠. 현금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발병률이 좀 높겠죠. 하지만 75세 여성이 1% 암에 걸린다고 해서 암보험을 가입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마치 노후 준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노후에 많은 노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평생 투자하면서 은퇴 자산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노후 준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확실한 현금, 연금을 지원하는 국민연금을 부부가 가입 강화하고요. 그렇게 하면 될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험이라고 하는 허접한 연금보험을 가입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죠. 암보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요즘은 암진단비 등 고액으로 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 2억 그러니까 혹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장사는 안 되는 집안에 메뉴가 많아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장사가 안 되고 장사를 선점하기 위해서 이렇게 확률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 암 진단비를 많이 높여서 고객을 꿰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잘못된 왜곡된 수치도 중요하지만 그 수치에 대해서 잘못된 분석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편에서 조언을 아끼지 않는 여러분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반드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돈을 엄청나게 많이 줄이고 엄청나게 많이 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